대한민국의 태풍 방파제 일본. 아베 전 총리만 없으면 조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았던 일본. 그러나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총리만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 없던 겁니다. 그리고 일명 바지 사장, 아베 꼭두각시로 불렸던 스가 총리. 과연 총리직을 정말 원해서 그 자리에 올랐을지 의문이 들 만큼 일하기 싫은 티를 팍팍 냈는데요. 그나마 노려본 올림픽 특수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빤스런을 시전했습니다.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많은 비난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스가 일본 총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30일 임기가 끝나면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스가 정권은 출범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의 퇴장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후 자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37%로 전달보다 5%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연스레 다음을 이을 유력한 인물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심조차 아깝지만 후보들이 벌써부터 한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 정말 볼만합니다. 심지어 자민당 총재 선거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아베 전 총리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총리로 오르든 아베 전 총리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보이는 건데요. 이러다 진짜 끝판왕이 다시 재위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지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후보 모두 한국에 꽤나 거슬릴 수 있는 인물들인데요. 특히 리틀아베로 불리며 본색을 드러낸 다카이치 후보가 한국을 향한 강공 예고를 하는 등 주제 넘는 발언으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첫 여성 일본 총리에 도전하겠다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일본의 우경화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역사 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15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의 대응에 대해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여러 수단으로 발신하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 외교나 정보 발신은 너무 약하다면서 역사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듬어 각 부처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부서가 내각관방에 있으면 대응을 하기 매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각관방은 일본 총리와 내각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신봉하는 극우 사관을 확산하기 위해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전담기관을 권력 중추인 총리 관저에 두겠다는 구상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 문제를 다룬 중학교 교과서가 사실을 기반하지 않은 반일적 교과서라며 아베 신조 당시 재선 중의원 의원 등이 1997년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을 결성해 공격에 나설 때 간사장 대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일찍부터 우익사관을 추종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상 재직 시절 강료 신분으로 태평양 전쟁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반복적으로 참배해 외교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되더라도 참배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중 다카이치를 요직에 반복적으로 기용했기 때문인지 출마를 선언한 3명의 후보 중 가장 우익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인물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선거 캠프에는 그간 우익 색채를 드러낸 인사들이 여럿 합류했죠.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당선되는 경우 극우 사관을 확산하고 역사 문제를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선택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이 변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점점 한국이 외치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우익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후보가 총리가 되고 일본 우익 역사관을 지금보다 더 강조하는 행보가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일본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못하는 데 있는 듯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아베 전 내각의 대규모 경기 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따라 나에노믹스를 주장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이미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 완화와 빠른 재정 지출, 대담한 위기관리 투자 및 성장 등 세계의 화살을 그대로 본따 사실상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겠다는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일본 보수 세력 역시 아베노믹스를 실시하며 2% 인플레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왜 또 실패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보를 보도한 기사에는 아베노믹스와 나요노믹스는 이름만 다를 뿐 다른 정책입니다. 반일 단체에 의한 교란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화는 필수 조건입니다. 다카이치 방침을 기대합니다. 다카이치는 한국을 어떻게 마주할지 선명하게 상상이 되어 저자세 외교를 했던 과거의 총리와 차별화된 후보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녀가 구세주라고 느꼈습니다. 라며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고노다로 행정상은 그나마 정상적인 인물일까 싶으시겠지만 고노다로 행정상 역시 대한 강경파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아사히신문이 11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고노다로 장관의 선호도는 33%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유권자들이 고노다로 장관을 제외한 후보들이 아베 전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큰 불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본 여론의 절반 이상은 차기 총리가 아베 전 총리나 스가 총리의 노선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로는 일단 비아베파라는 점에서 전임자들과 다른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아베노믹스를 맹비난하고 한때 자민당 당론과 맞지 않는 주장도 거침없이 쏟아내는 등 공기를 잃지 않는 정치인으로도 불린 그 역시 안타깝게도 아베 전 총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선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낮춘 걸 알 수 있었죠. 보수층을 의식해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고노다로 행정상이 한일 관계에서만큼은 아베 전 총리만큼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만 잘못 두지 않았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고노 요에이 전 관방장관은 일본군 종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다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장남이 바로 고노다로 행정상이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고노다로는 아버지와 완전히 결이 다른 강경파로 통하고 있는데요.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내며 망원 제적이가 되었고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과 이에 따른 경제보복의 전면에 서는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주일 대사에게 무례하다며 결례 외교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요. 2년 전 고노다로는 일본 불매운동 당시 한국 취재진 카메라를 하나씩 살펴보며 관심을 가졌고 이건 뭐죠? 니콘 하나 캐논이 2명이네요 라며 한국 취재진이 일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아냥거리는 듯 행동했습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나름 한 방을 먹이기 위해 궁금한 척을 하던 그의 표정은 정말 일본스러웠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다는 한 한국인 네티즌은 내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고노다로는 관종에 한국을 엄청 깔보는 사람이라 총리가 되면 한국에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절대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신문과 TV 도쿄가 지난 9일에서 11일 진행한 유권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고노다로는 27%, 기시다 후미오는 14%, 다카이치는 7%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전 총무상과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등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새 후보가 헌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무장 평화주의를 규정한 헌법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한 새 후보 모두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일 갈등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치 시간이 멈춰진 나라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퇴보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며 도찐개찐 트리오가 총재 후보에 올라왔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우튜브 되겠습니다.